20기가 이상이겠죠? 100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철학을 말할 때 우리는 도대사를 말하면 삼국유사, 제왕기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데 중국에는 고대부터 이 청대까지 오는 역사가 25살 다이너스티가 바뀌면 그 다음 세대에 와서 전 세대의 역사를 써요. 역사는 자기가 통치하던 시대의 역사를 자기 시대의 자기의 역사를 안 쓰는 거예요. 또 아전인수로 쓰니까 인정 안 해요.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와서 써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고 써놓고도 그거 안 돼요. 우리나라 왕조실록도 그 왕이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쓰는 거야. 자기가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쓴 사람도 있어. 자기의 역사를 자기가 잘했다고 쭉 써놓은 게 있거든. 그게 누구냐? 연산군, 광해군. 연산광해가 10년 이상 임금 노릇을 했잖아. 그럼 연산대왕, 광해대왕 그렇게 불러야 되나? 아니요. 다 쫓아냈어. 그 다음 왕이 와서 다 왕을 대군이라는 왕 되기 전에 이름을 그냥 깎아내려가지고 퇴출시켰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든지 암만 자기가 권세가 많아도 자기의 역사를 쓰지 못해. 예, 사관들이 초론을 해놔. 사건에 초론을 해요. 사초라는 걸 해놔. 근데 그 사초를 쓸 때는 임금도 뒤다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나쁜 건 나쁜 대로 쓰고 좋은 건 그대로 써서 사초를 해와서 그 다음 왕을 와서 써요. 그렇게 엄격해. 역사라는 건 말이야. 지가 자기의 행정, 정치를 잘했다고 떠드는 거 없어요. 인정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정당하고 평가하나. 동양의 이 역사 사초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주 모범이야, 아주 모범이라. 그래서 이 중국에는 황제가 시대예요. 황제가 우리로 말하면 단군 같아. 25사 꼭대기 황제가 나와 있다. 황제 헌원시. 그래서 송나라 시대, 이제 요순서 하은주 지나서 춘추전국 시대가 지나서 한나라가 진실하게 통일하고 한나라 전한 후한이 있고 남북조 시대가 있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나라가 이어서 북선이 있고 남선이 있고 그래서 명이 있고 청나라가 있어서 5만 년 가까이 5천 년 가까이를 오는 거예요. 거기에 송사에 오면 도학전이라는 게 있어. 이 도학은 말이지. 근데 도학전 이 송사에도 유림전이 있어. 유림전이 있는데 이도 유학자고 이것도 유명한 유학자야. 그렇지만 도학하고 유학하고는 유학 중에서 도학은 아주 더 순수하고 그 학문과 인격과 행동이 아주 넓고 깊고 진실한 게 도학전에 들어가요. 도학전에 들은 사람은 이건 아주 송학에 특별히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육분자가 들어있어. 육분자가. 육분자는 지금 말하는 이 주령계라고 주돈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주돈이. 예, 이게 이제 이건 이제 시작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와서 장제라고 있어요. 장제라는 장는 거라는 의미가 있어. 소강절이 있어. 소강절, 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정호가 있어. 정호. 정명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참 그걸 볼 수네. 정호가 이랬어. 그리고 정의가 있어. 그리고 주자가 있어. 이게 송대. 송대 도학의 육군자예요. 여기 사람들. 여기는 여기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다고. 여기 다 이게 다 제자거든. 주자의 제자. 이러니까 여기 들어서 이거 지통 이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걸 해야 이분들이 학문을 해야 송학의 도학의 아주 중심 인물이 여길 열고 하지 않으면 도학을 못해. 이 도학을 이것을 더 깊게 심화하는 더 깊게 아주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아주 최고의 진리를 여기서 아주 이걸 각각 소설하는 유학의 이게 바로 공매 요소 진리를 아주 심화해서 아주 명석하고 판명하게 이 명석 판명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윤리적인 건 지나서 철학적으로 아주 많이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저건 알아들은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성리학의 도학에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알기 어려워. 말로, 문장으로, 논문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거듭나서 돼야 돼. 성인 군자가 돼야 돼. 소인 군자가 현인이 성인이 대인 한으로 돼서 이렇게 인격이 아주 성자가 돼야 도학 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른 말로 해서 들은 것 같지만 그걸 이해하려면 평생을 해도 된 사람이 있고 덜 된 사람이 있고 완전히 있지는 못해요. 사람이 이렇게 인자를 씨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거 씨요, 요것도 씨요, 요거 잘하는 게 씨라는 거예요. 자축인 거예요. 요 인도 요거 씨요. 이렇게 하면 향인, 이렇게 하면 복숭아 씨, 요건 살구 씨, 향인, 독인, 요인이나 이제 씨알이라는 씨알. 근데 거기 자도 여기 자축인 거예요. 자가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씨란 말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 날 때 이걸 가지고 탄다. 이게 천명을 받은 거예요. 천명이 의서. 여기 인간의 인성의 씨알이 어지림자야.
여기 이 안이 바로 내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씨를 이런 병 속에 놔두고 있으면 천년 가도 쌀게 안 나. 이걸 흙에다, 옥토에다 떨어져. 가시밭이나 무슨 돌 위에다가 놓으면 쌀이 안 나. 그러니까 옥토에 떨어뜨리고 여기다가 햇빛이 들어오고 거름을 주고 수분을 주고 제철을 하고 관리하는 거야. 이게 봄에 사람이 봄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유아시들이 이게 봄이고 애들이 이게 봄이고 요걸 잘 키워야 돼. 싹이 잘 나와야 돼. 여기서 싹이 잘 나와야 돼. 이 싹이 시원찮게 나오면 열매도 시원찮게 잘 나와. 그러니까 요거 잘 해서 가을이 되면 말이야. 이제 이쪽에 와서 이게 가을이 되면 석고가 될 텐데. 여름을 지나서 이제 꽃이 펴서 열매가 붙어서 열매가 커서 만추가 되면 이렇게 늦은 가을이 되면 그 씨가 여물어. 그 속에 있는 씨가 여물어서 석과가 돼. 큰 봉골찬 잘 연근 과실이 돼. 인생이 그거야. 봄에 청춘 시절에 그 마음싸움 특이하고 여름에 이걸 활짝 키워야 돼. 아주 개방을 해서 이게 여름이에요. 우리말도 여름이라고 그래. 다 커서 활짝 열어. 여기는 이렇게 묘음인데 이 묘음은 기억하고 니은이라 딱 붙으면 입에 붙어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건 망우레기, 꽃 망우레기 할 때 요 미음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아래가 붙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꼭 물고 있는 거예요. 물다, 이부도 꼭 물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싹이 조금씩 나오거든. 그게 무야. 그래서 망우레기가 뾰족뾰족 부위력이야. 저 나무가 죽은 알았거든. 겨울에 날개 비들고 바짝 말리게 섰으니까. 근데 그 꽃망우레기는 속에 들어서 이렇게 뭉쳐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봄이 오니까 이렇게 뽀족뽀족 보여. 그래 보인다고 무가 어려서 봄이 된 거야. 그게 봄이야. 근데 여름이 되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팍 퍼져버리니까 커서. 그래서 미용미용 피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글도 변증법으로 된 거예요. 무구프, 으그크, 느드트 전부가 다 이 3단법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 철학이 되는데 사실 훈민지금 철학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알고 보면 아주 위대한 철학이 그 속에 들었어요. 철학 못하면 훈민지금 해석 못해요. 거기는 승리학과 주역의 원리, 음양 오행, 천지인 삼대 그런 게 다 거기 들어서 된 거예요. 승리학의 원리로 된 거예요. 승리학은 철학인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집현전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한 텍스트가 뭐냐? 주역대전하고 승리대전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 뭐 그걸로 정치 다 하는 게 그게 훈민정음의 원리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 도덕, 원리, 종교, 철학, 경제도 다 그 원리를 하면 돼. 어긋나면 안 돼. 그 원리대로 하면 남북도 해결해요. 이 문제도 해결해요. 그 원리가 들었거든. 지금 반대가 들어서 중환을 이루는 원리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봄에 씨를 잘 키우고 여름에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수 묘히 물질자 요이 물질자 싹은 났는데 쭉 크지 못하는 게 있다. 응? 이렇게 이건 미용은 다든 건데 이건 여름 거 아니에요? 이건 다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건 다든 게 미용이거든. 그 여름에 활짝 열어 제치니까 시원하게 원색이 나오잖아. 처음에 심으면 이게
호박이지 수박이지 몰라요. 딱 크고 나면 이건 호박이고 이건 수박, 이건 옥수수고 말이지, 이건 수수께끼고 말이야. 다 이제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여기 생, 여기가 자예요. 여기는 생장은. 그럼 이제 생장, 여기 가을에 오면 여기가 수가 되는 거야. 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제 원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싹이 나지만, 여기 가서는 가을에 되면 말이야. 여기서, 열매가 되는 거야. 열매가 되는 거야. 열매가 돼서 성숙하게 익었거든. 아주 성숙한 열매. 성숙한 열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말라붙으면 열매가 안 되죠.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났어도 말이야. 낳긴 낳는데, 열매가 씨알이 여물지 않았으니까, 못나지. 안 난 것만도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은 제 모습을 드러내서 성숙한, 하늘이 준 씨알대로 성숙하게 석과가 돼야 돼. 석과는 먹지 않는다. 석과 불식이라. 함부로 안 먹어요. 왜? 그건 죽으면 안 되니까 씨알 되니까. 석과 불식이라고 산지 밖에 사요에 써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이거 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승리학이라는 건 여기서 승리를 타고났다. 요 본성을 타고났다.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준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고 하늘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이라는 거. 근데 이건 하늘은 천명이라는 말을 쓰지. 요 성품은 하늘이 준 이게 본성인데, 본성대로 한다. 이건 동사예요. 사람은 하늘이 준 본성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성기는 요순이라. 연임금, 순임금은 본성대로 했다. 다른 사람은 본성대로 못해요. 감정, 사실, 욕심, 편견, 싸우는 마음, 이기는 마음, 이걸로 살아야지 본성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요 기본을, 자세를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게 불정이고, 불교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하늘의 아들, 여기다가 성령을 낳았고요. 하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다른 사람이 다 접근해서 바로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뭐냐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저게 진리라는 건 큰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큰 중심에 있는 건 황금이라고. 크다는 말이고, 우위라는 말이고, 이건 여러 가지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지, 보이지가 않아요.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 같으면 눈으로 보고, 소리 같으면 귀로 듣는데,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고, 이렇게, 코로 숨 쉬고, 냄새 맡게 하고, 입으로 짜고 매고 닳고 하는 거 알게 하고, 극이 들어서 그렇게 시키는 거야. 본성이 들어서 그렇게 성질을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태극이라고. 그러나 이게 모두 극이야. 더 이상 갈 수 없는 아주 궁극적인 핵심 중심점. 요 말이야. 최고의 중심점. 그런데 이것이, 태극하면 이제 만물에 대한 거, 무극하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것이 시키는 거. 황극이라는 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여기 와서 인간, 이건 인간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는 소리예요. 나 속에 와서 인극이 있어. 하늘이 준 본질이 여기가 있어. 여기 이건 전부 하늘에서 온 거야. 계층이 있거든요. 하늘을 이어서 나한테 와서 인극이 와서 딱 빼긴 거예요. 요걸 붙들어야 돼. 이게 하늘하고 통해요. 내 속에 그게 들어가면 여기
이 자기의 임금이 와서 그 포인트에 와서 딱 자기가 붙들어야 돼. 그게 크라이테리아, 척도야. 척도. 척도라고. 응? 옳으냐, 그르냐, 착하냐, 악하냐, 거룩하냐, 야비하냐, 아름다우냐, 추하냐,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그 말하잖아. 그럼 상대적이면 안 되잖아. 그 기준이 되는 자리가 요 인급 자리예요. 그래서 요걸 딱, 이걸 붙들고 나면, 그걸 알고 나면 선악과 미추와 승속과 이 모든 진의, 참과 거짓이 다 판단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크라이테리아가 내 속에 있어요. 척도가 내 속에 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내 속에 있는 기본 척도를 네가 가져야 한다. 그게 표준이. 이 표준이 없으면 집도 못 져. 암만 집 잘 지어도 자와 이 먹줄과 이 척도 컴퍼스를 가져야 집을 짓지. 없으면 못 져. 사람도 이 세상을 살 때 철학, 종교, 정치, 윤리, 교육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이 하늘에서 받은 게 여기 있는데 안 배운 사람도 받았다고 여기. 그거를 개발해 알아서 그 지식에 따라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기야. 다른 소리 안 그게 본성에 맞는 도리대로 행동해 가서 사는 거. 승리지도 그 도를 닫고 알아서 그 판단 지시대로 내가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승리이라는 게 배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아는 게 없습니다. 언어 문자는 아니게 언어 문자를 통해서 그 세계를 보라는 거니까. 응? 말만 듣지 말고 말귀를 알아들어라. 예수가 그랬잖아요. 표지적으로 해서 달을 보라 그러면 손가락으로 가면 저 달을 보면 손을 치워도 괜찮아. 그 달을 못 봐. 그리고 손가락만 잡고 이게 뭐 며칠이 이게 뭐 길이게 얼마니 뭐 문자 잡고 따지면 뭐래. 저거 달 보라고 손가락 이렇게 했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잡고 뭐 계산하고 뭐 따지고 분석하고 그 글만 분석하는 게 주석만 내고 학문이 그런 거예요. 저 진리를 봤다고 뭔가 이거 필요 없잖아. 우리가 진실로 진리를 알았다면 능히 진리를 알았다면 성경, 오경, 팔만대장경 필요 없어요. 이거 설명하는 거니까. 그건 걸음자야 이게 실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 승리하기 어떻게 하는 건지 태도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진정한 심성이 곱고 깨끗하고 착한 분자가 아니면 승리학을 못하는 거예요. 해도 의미가 없고.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걸 조금 이걸 알아야죠. 이 사람 외에 송나라 때에 이 사람이 유명한 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육구열이야. 호가 상산이야. 육상산이란 아니야. 얘는 주자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아주 주자하고 이렇게 아호지회라는 회담에서 진리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절대로 주자가 육상산이 주자한테 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자는 주자의 이론이 있어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게 주자라서 이겼어요. 주자는 달라요. 여기는 인간의 하늘속인 본성이 곧 이치다. 그걸 따라가는 게 이치다. 요거는 심적이라 마음이적 이치다. 요거 마음이라고 그랬거든. 여기는 성이라고 그랬고. 이게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성도 있고 본성도 있다.
요건 조금 이지적인 거고, 요거는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본성, 하늘이는 본성, 천명적 의성, 그것이 이치고, 여기에는 심적이라 이렇게 했다고, 역성상. 그런데 심에는 도심도 있고, 인심도 있어, 인욕지심도 있어, 인욕심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치라고 하기는 어렵다. 근데 여기는 그걸 바로 말하는데, 여기는 성질이. 이게 대립돼서 유광학파, 정주학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분명히 분석할 줄 알아야 성리학을 아는 거예요. 성리학을 알려면 저렇게 깊이 들어가서 논문이 많고 시비가 많기 때문에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는 게 있고, 이렇게 형상으로 안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형으로 안 보이는 그 이상의 것. 우리는 이거는 감각적인 건 현미하야. 이목구비, 눈, 코, 촉각, 손을 그거 뭐 참고 부들부들하고 그거 알죠? 촉각. 그런데 이건 현미하야.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교한 이건 하나의 소연인데, 소연지고요. 왜 그렇게 되나? 그 어떤 사고, 연고가 생기거든. 연고가 생겨. 응? 이거 눈으로 보면 그거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소이연지고, 왜 그렇게 되나? 왜 그런 사건이 생기고, 왜 꽃이 왜 피나? 왜 봄이 되면 5월이 되면 녹임이 되나? 이거 녹임이 되는 건 하나의 현상이지만 감각적인, 그렇게 하는 소이연, 까닭이 뭔가? 소이연이 뭔가? 이 소이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 있어. 이 소이연은 하나의 법칙, 조리, 그런 걸 말이야. 꽃은 어떻게 피는가? 꽃이 피는 법칙. 사물에 인과 법칙이 있어서 그 원인에서 결과를 주고 결과가 원인에서 결과를 낳고 인과 법칙 같은 그러한 법칙적 이치도 있지만은 그거는 큰 게 아니야. First principle. 더 큰 원리. 꽃이 왜 피나? 어떻게 피나가 아니라 꽃이 왜 피는가? 그 무슨 원인으로, 무슨 원력으로 꽃이 피게 되나? 조금 더 높은 원리를 묻는 거야. 하나 인과 법칙을 묻는 게 아니라, 법칙을 따지면 과학이 되는데 원리를 물으면 과학이 안 돼요. 꽃은 왜 피느냐는 걸 과학이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핀다 하는 얘기를 하지. 응? 그 세균에서 세포 분석을 해서 그 법칙을 얘기하지 왜 피느냐는 거예요. 저 꽃이 왜 저렇게 굵게 피었나? 저 꽃이 왜 저렇게 붉고 이쁘게 피었나? 그건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원리를 몰라요. 그렇게 피니까 나비가 온 거예요. 누가 불렀나? 부르지 않아서도 가공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 우주에는 양은 음을 부르고 음은 양을 부르는 원리가 있다고 말해요. 꿀도 안 맺었어. 꽃도 안 폈어. 그 나비 안 오지. 머리 외워. 그러니까 그게 가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의미인데 의미에 가공을 해야 이 세상에는 안 보이지만 다 저 왼수가 저기 있어도 나하고 가공하는 원리를 써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삼국의 원리를 상생의 원리로
그걸 태도를 바꾸면 말이야. 이게 갈등을 일으키면 화합이 되는 거야. 상생의 원리가 있고 상극의 원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법칙은 과학으로 설명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이 승리학을 한다는 건 단순하게 과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거기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아주 피지컬한 거에서 우리가 도저히 경험하지만 메타피지컬한 그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계, 거기는 원리가 작용하고 거기에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학에 보이지 않는 원리,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지만 그거 없으면 어떻게 죽고 사람이 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시련들이 흘릴 수도 없고 구름이 나를 수도 없고 새가 날아갈 수도 없어. 다들 그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그게 되는데 저기 나는 새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앉아보거든. 저건 나를 수 있지만 난 나를 수 없거든. 관핍이 좋아나 저가 날아가는 새를 보라. 무의미면 노하자라 네가 나를 수 없다면 나는 여기 앉을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나를 수 있고 나는 여기 앉을 수 있는 게 각각 본성의 사이로 있는 것이다.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현상에 대해서 또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승리학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렇게 되는 까닭을 받지만 그렇게 되는 조리 법칙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원리요. 하나의 원리요. 여기서도 제1원리, 제1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원리, 최고의 원리.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원리가 이렇게 되는 까닭, 소위연. 그렇게 되는 까닭, 소위연지 그 까닭을 아는 거. 이게 현이사예요. 현이사. 그러면 이 소위연을 안다면 사람의 진리가 뭔지를 안다면 이거는 귀나 눈이나 코로 손으로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거지. 귀도 보고 눈이도 봐서 하는 게 아니다고 말이야. 이건 언더스탠딩. 그래서 이해를 해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해를 한다는데 이런 법적 조리, 무슨 인과 이런 법칙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원리적이고 제1원리, 유일한 원리가 뭔가 이 우주를 전체를 통솔하는 기본된 생명의 원리가 뭔가 그 까닭을 알아. 그게 소위연이고요. 그러면 소위연을 알았다면 여기서 뭐냐면 소당연이 나오는 거예요. 소당연. 이거는 소위연리는 존재의 진리요. 서양처럼. 소당연이라는 것은 말이요. 소당연이라는 것은 솔렌의 진리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서 소당연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소양의 칙이 나오는 거예요.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소당연의 법칙. 응?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께 감사한 효심을 바치고 부부간에는 신의를 배반하지 않아야 되고 부부간에는 화순해야 하고 형제간에는 우의가 있고 서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법칙이 있는 거야. 그 법칙에 어긋나면 말이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연의 사과를 보고 소연지 그걸 따져. 왜 그렇게 되나 그 까닭을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알았다. 그러면 나는 마땅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옳다. 그게 소다연지 책이야. 그 솔렌의 진리라고 말이야. 사인의 진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이렇게 가면 어려워도 복받고 잘 돼요. 그게 소다연지 책이야. 그러니까 소연, 소위연, 소당연 그래요. 근데 소위연도 체가 있고 용이 있고 소이연도 체가 있고 용이 있어. 그 체형은 자꾸 들어가면 점점 분석하는데 할수록 재미있고 어려워.
이 수미학의 체계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이해할 수 있냐고 되지를 않아요. 내가 수양할 만큼 알아요. 응? 수양할 만큼 알고 내가 역량이 클 만큼 진리를 알아요. 응? 초요가 소로의 힘님에 불과할지라. 응? 아, 조그만 도로 다니는 꼴방귀 같은 게 말이 황하수를 한 입에 다 마시겠대. 그래가지고 다 마시겠대. 아니, 꼴방귀 조그만 게 황하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셔봤대, 자, 불과한 여기라. 제 배때지만큼 몇 개만. 그거 어떻게 덤벼올 수 있어? 초요가 소의 힘에 불과할지라. 굴뚝새, 참새, 새카만 거 쬐끄만 거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는 참새. 아, 이름이 말이야. 큰 이런 빌딩을 하나 짓겠대. 예? 제 생각은. 그러나 그 집을 짓고 보면 신림의 깊은 산 속에 나무까지 한 가지 몇 개, 조그맣게 몇 개 더 불과일지야. 나무 한 가지도 필요 없어. 그게 초요야. 그러면 네가 이 우주를 알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속에 우주만큼 큰 진리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과 용량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이 우주를 12개를 넣고도 더 넣을 수 있다. 내 속에. 이건 적은 거야. 이건 있다가 없어질 하늘 땅인데, 이건 적어요. 다음 온 세상, 먼저 왔던 세상, 무궁하게 갈 거, 무궁하게 왔던 과거, 다 확 통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거가 승리하는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굉장하지. 이거 조그만 건 용안 그냥 문자라고 이거 그래서 배운 동안 쓰면 남의 소리 한다고 그 소리만 하고 오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의미를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그러면서 봐야겠다. 그래서 이 태극이라고 하는 말을 잡수지만 않죠. 태극이라고 하죠. 이 소방절이라고 아니 주련계라고는 아까 제일 먼저 송대성이 했던 태극도설 거기에 마지막에 가서 인극을 세워야 합니다. 인극이 확립돼야 합니다. 내 속에 나라고 하는 본질의 장각 중심을 딱 체크해야 합니다. 거기서 정하죠. 그러니까 그 태극이니 인극이니 하는 이 그게 세계가 이게 뭐냐, 이 태극이 뭐냐. 그럼 이거를 여주 태극하니 시생명이라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는 그것이 시생명이라. 여기 말할 때 여주 태극하니 시생명이라. 이 태극이 뭐냐 말이야. 태극이 뭐냐. 양이라는 건 이건 운명이야. 운명이야. 이 태극이라는 건 둘이 아니지 하나지. 이건데 이것이 양이라는 건다. 양이는 둘이지. 요 양이 게 둘이지. 요건 하나고. 그런데 이건 하나야. 하나. 이게 하나야. 이 하나가 이게 진짜 하나야. 이렇게 되는데 뭐라고 할까? 이렇게 되고 이거 통분인데요. 아주 한 통속. 그 한일자가 뭐예요? 한일자가 이거 배가 꼴룩한 우주물인 거예요. 아주 전체가 들어있는 하나. 그 말이야. 그 하나인데 이 하나에서 이 태극을 양의가 났다. 그럼 양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거는 기운이야. 기운이라고 봐. 그럼 하나라는 건 뭐냐? 여기 태극이 있으면 됐을 때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고 이렇게 말할 때 대개 이것이라고 하면 이 태극을 가리키는 줄 알아요. 태극을 가리킨다고 뭐예요? 그렇게 보면은 승리하게 출발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전체가 틀려.
압록강으로 흘러갈 게 저 송화강으로 흘러가는 게. 그러니까 요거 해석을 태극을 뭐로 보느냐, 이 태극을 이해라, 태극을 이해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요거 태극을 이라고, 이것이 태극을 가리켰다고 보면 이가 생, 이생기, 이가 길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되거든. 그럼 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무형무의한 거예요. 이거는 무형, 무의, 무질, 이게 이요. 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될 수 있는 진료, 수부스탄스가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형상, 어떻게 나타나는 물건의 형상, 그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행위, 이렇게 작의, 이렇게 행동하는 작의가 없는 거예요. 작의하게 하는 원리지, 작의 자체는 기요. 형상이 나온다면 그건 기지, 형상 나오게 한 그 원인과 원리가 있다면 그것이 이지. 그리고 무질이요. 어떤 그 기적인 요소가 없다. 에너지 같은 게 거기는 없는 거야. 그것도 기요. 안 보여도 기요. 그런데 태극을 이라고 하고서 태극에서 야기가 났다. 그러면 태극이 의낭을 낳았다.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무슨 태극을 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은 이해라. 이건 아주 원칙인데 태극은 이해라. 태극은 이해라. 이렇게 이건 아주 송대성리학의 원칙이요. 그럼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무에서 유가 나오나? 모순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걸 기라고 보면 어떤가? 기라고 보면은 성리학의 원칙에 어버리나 만물 대개하는 원리가 되는 거지. 그 기 자체는 아니다고. 행동하는 자체는 아니야. 저건 일정, 한 번 보유하고 한 번 움직이는 것은 기운이지만 무엇이 들어 그런가? 동지, 정지자, 동지, 소위 동지자, 동하게 정하게 한 까닭, 그것이 인칭이라. 소위 동정자 이해라. 그러면 소위 동정자라고 하는 까닭은 무의한 건데, 무지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해도 안 돼요. 이걸 이라고 해석해도 안 되고, 기라고 해석해도 안 돼요. 기라고 해석하면 송대성리학 원리 원칙의 대전제에 어긋나는데, 그럼 태극을 이해라고 하고 이것이 양일 났다 그러면 이는 무인데, 양이가 나왔다는 이건 유의 세계인데, 이건 무인데, 물건으로서는 없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유라는 게 나왔다면 무, 생, 유라 이렇게 됩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말하는가?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걸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고 그냥 말거든. 그 뭐 안만 책을 많이 써도 소용없어. 여기서 이건 변혁이라는 소리야. 변혁 진정해. 이 세상은 조금 더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현상들이 있는 건 이 순간에 이런 거지. 조금만 지나도 이 순간이 아니에요. 벌써 다 변했어요. 벌써 1분간에 28번 내쉬고 들어오시고, 그동안에 피가 몇십 번의 정맥과 동맥이 돌았어요. 나 달라졌거든, 그동안에. 이 사람이 다 달라져. 환경이 달라졌거든.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하고 있는 변혁지 중에도 말이야. 그 변혁하는 가운데 잠깐이라도 쉴 데가 없어. 쉴 데가 없어. 땀
이 땅 생기기 전에도 하늘은 역사했어. 다른 거 만들고 다른 거 했어. 근데 이게 지금부터 한 47억만 년 전에 지구가 저 태양 계사랑 쭉 빠져서 별이 됐다. 이 식어가지고 수륙이 생기고 여기서 수초가 생기고 동식물이 생기고 사람이 났다. 예.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서서 다니는 거는 12만 년밖에 안 된대. 호모사피엔스. 아니 수십억만 년을 왔는데 사람 생겨 직립해 걸어다니는 건 호모사피엔스가 반고 오화원련 반고씨가 이제 인류에 걸어다니는 시작인데 그건 12만 년밖에 안 된대. 근데 이 지구도 조금 더 가면 말이야. 근데 단위가 조금 큰 거지, 이렇게 가는 단위. 하루살이는 하루 났다가 하루 저녁 때 죽으니까 하루살이는 사람은 한 100년이면 가야지. 응? 뭐, 왜 우리 노래하잖아. 화문 11원이요. 꽃이 열을 불불 꽂아놓고 차차 떨어지지. 달도 차면 기운하니 달이 만원이 됐어요. 바로 그 이튿날 16일 날 때는 한쪽이 쭈글쭈글 나중에 안 보여.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없어. 자꾸 변하는 거지. 순간도 변하는 거고 크게도 변해. 이렇게. 지구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도 그 하나의 눈 감았다가 뜨는 거와 같아. 눈 떴다가 감는 거와 같아.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거와 같아. 그러니까 음양법으로만 하면 잠시도 쉬는 거 없어. 순간이 지금 움직이고 지금 작용하는데 음양의 법칙으로 생성 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넓은 차원에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시작도 없고 언제가 끝나는 것도 없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듣는 게 영리요. 주역의 이치. 이 세상은 그런 거라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정지돼서 이렇게 스톱하고 있는 건 없어요. 움직이고. 내가 내쉴 때는 이렇게 다 내쉬지만 다 내셨으면 말이야. 이쪽으로 다리 틀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 다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다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다 가면 말이야. 겨울이 오고 봄, 여름은 양이라면 가을이 오면 음이야. 그러니까 한 번 양하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이렇게 간다고 말이야. 그 언제 끝나나? 끝나는 게 없어. 언제 시작하나? 시작도 무시요. 시작이 언제도 그렇고. 응? 우리가 지금 365일 4분도이지 이 태양의 이걸에서 우리가 지구가 있고 지구에 또는 달이 있는데 지금 이 궤도가 똑같지 않았어요. 367일도 있고 366일도 있고 그 과거에 온 과정은 좀 달라요. 지금 현재 도는 게 365도 4분도지 1이래. 근데 앞으로 오는 이제 비강이가 있고 제1 비강이, 제2, 제3, 제4 비강이 이제 다시 또 오는 비강. 빙하가 오는 말이야.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이 다 죽어요. 다 얼음돼. 그 남아있는 건 특별히 좀 어디 굴 쪽에 남아있거나 특별히 남아있다가 그것이 다시 퍼져가지고 몇몇 년 동안에 컸다가 또 빙하가 오면 다 없어져. 그 봐서 이 제4 빙하구나, 우리가. 근데 이 지구가 앞으로 365, 4분도 안 돈대. 361로 돈대, 앞으로.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앞으로 알아봐야지. 변한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다음 세상도 365도 4분도지 돕니까? 율곡한 사람한테 물었어. 그게 율곡이 희지 부재는 물질적이라 기운이 똑같지 않아. 그때 상황 따라 다른 거는 물건의 본질인데 사물의 본질인데 어떻게 이담천지 차천지 금천지가 아니라 지금 천지가 아니라 이담은 후천지 뒤에 오는 천지가 365도 4분도이고 똑같이 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기의 변동의 원리로 그렇다고 말이야. 그냥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전천지, 후천지가 다르다고 하는 건 소화자님이 얘기했어. 우리가 지금 사는 천지는 이런 질서, 이런 도수를 보지만 전천지는 그렇지 않았다. 근데 후천지는 이와 또 다르다. 그랬는데
율곡 선생은 소화담보다 소화담은 89년에 났어. 1489년에 그때 나왔어. 그래서 태극이가 1501년에 났어. 근데 한 12살 더 먹었지. 화단. 근데 화단 그랬는데 율곡 선생은 이래 나오는 365도 4분도지로 안 돈다. 그건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안 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928년에 나서 1998년에 돌아간 김항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 김항. 근데 그 김항이라는 이가 김항이라는 이가 있어요. 1828년이면 1826년에 나고 98년에 돌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1년 2살인가. 그런데 이분이 연산서 나서 충청남도 연산. 근데 이분이 정역이라는 책을 썼어.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 연산역이 구장역이 중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건 은나라, 이거는 중나라, 여기는 하나라라고 하는 또 여기서는 이건 지금 둘 다 입술에서 몰라. 이건 간의소, 간뼈가 64배에서 간뼈가 머리요. 비장력은 곤의소, 곤뼈가 이건 머리예요. 주역은 건의수, 건의수. 이건 아버지, 이건 어머니, 이거 어머니. 간은 소망이야, 소망. 여기는 주역은 현재 있으니까 전문이 다 있어요. 전문 개사 10익이 다 있다고, 지금 붙어 있다고. 10익이 다 있어. 그건 다, 그 원문이 다 있고, 10익이 있어서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규장력은 우리나라 열기라고 했지만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 근데 이건 본의수요. 이건 건의수요. 그 다음에 이건 강해. 아버지는 강하거든. 어머니는 유순하다. 유순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순한 철학이고, 여기는 아주 굳센 철학이고, 여기는 소남의 철학인데, 이 정역이라는 걸 지었어요. 정역. 이 희망이라는. 근데 이거는, 이 괴를 그리는 거, 여기는, 지금 여기는 남아있지 않으니까, 주역에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괴는, 이 괴라는 것은 8괴가 기본인데, 64괴는 나중이고, 여기서 복의괴가 있고, 복의괴, 복의팔괴가 있고, 문왕팔괴가 있고, 문왕팔괴라는 건 이 주역에 여가 문왕이야. 문왕. 그리고 무왕. 이건 아버지, 이건 아들이. 주공. 이렇게 있어요. 주공은, 이건 형이고, 이건 아우야. 이건 형제가 아니야. 근데 이가 성인이야. 주공이 성인이야. 공자가 주공을 한 400년 전뿐이야.
공자가 항상 상관했어. 오서이라고 심야라고 오서이고 불분명한 주공이라 내가 꿈에 주공을 볼 수가 없구나. 참 주공이 와서 얘기해주고 일러주고 그래서 성자요. 문왕의 아들이고 이제 네가 주역을 만들고 괴사를 하는데 여기서 인양반이 효사를 만들어서 이 둘이 한 거야. 그런데 공자가 이보다 이거는 BC로 말하면 122년 이렇게 되는데 공자는 BC 551년에 났으니까 적어도 500~600년 전이지. 그때 주공이야. 그 주공이 성자인데 그 문왕과 무왕이 복희가 8개, 문왕이 8개를 7, 8개 그리고 64개 효사는 인양반이 내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배가 들었거든. 이걸 선천배라고 하고 이걸 후천배라고 하는 거야. 후천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라면 3,000년 이상 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문왕이 후천이라고 여선천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21세기부터는 말이야. 21세기부터는 세계가 달라졌어. 나라와 나라가 대립하고 그 족속들이 대립해서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싸우고 대립하고 이런데 남북도 싸우잖아요. 전부 싸우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또 디스오브리 하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과학주의, 민주주의, 공리주의가 오늘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의 지금 중국, 인도가 지금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나라, 담사놓고 한 나라가 울타리가 없어. 그리고 지역, 이 아시아 지역,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 불아파에 있어서도 대륙,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 중동의 이런 상학지대 문화, 이 모든 문화가 각각 문 닫고 사는데 다 터졌어. 하나가 됐어. 공동의 세계화 시대가 됐어. 개방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는 이렇게 담자놓고 싸우는 시대지만 앞으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앞으로 1000년, 800년 이상 가는 것은 세계화 시대가 되는데 세계화 시대가 돼요. 이게 이 정보, 과학, 지식, 그리고 이런 모든 이 과학 세계가 되니까 세계가 문을 닫고 살 수 없어. 지금 뭐 금방 하나, 지금 그 힐러리가 중국 와서 지금 얘기한 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성명한 거, 지금 미국의 상원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 그냥 다 알아요. 그냥 즉각에서 알아요. 새기지 못해,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세계화 시대의 철학은 뭐냐? 여기서는 과거 이거는 우리가 3,000년 문화, 이건 아주 고대원 문화, 앞으로 지나갈, 앞으로 온 세계화 시대의 프린시플은 뭐냐?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내놓은데 여기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정역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이거는 앞으로 살아야 할 프린시플, 그리고 세계의 변화, 여기는 앞으로 360일로 된다고 그랬어. 이 지구가 365일이 아니고 360일로 돈다고. 그것이 원해운세라는 게 있어요. 소강절에. 이 소를 이렇게 시간으로 말하면 12시가 하루고, 날짜로 말하면 30일이 한 달이고, 또 달로 말하면 도로 12시만 하고 12달이면 1년이고, 그리고 이제 1년이 30세이면 1세대, 원제너레이션이고, 그렇게 자꾸 올라가서 원해운세, 연월일시, 소주기, 대주기가 8도 나눠지는데, 그걸 곱해나가면 129,600년이 한 단원이 떨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고 5화 관련해서 129,600년이 떨어지는 해가 언제가 계산해서 2042년이야.
이 우주가 상상보다 저도 변하는 세계가 없네요. 360일.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괴를 그렸다는 건 버크시나 그리고 문왕이 그리고 공자도 괴를 못 그려서 8괴를 그렸잖아. 그러니까 이 승리학을 기초가 주역에서 영리에서 오는 거고 영리를 구체화시켜서 승리학이 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살아야 할 프린시플, 제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다윗성 이런 게 뭐냐? 지금 저 유엔 헌장 그거는 그 국제연합 동맹 교약보다 나아요. 제 1차 대전 때보다. 그러나 2차 대전 지금 미국에 있는 유엔 헌장이 있지만 그것도 세계를 평등하고 그 자유롭게 하는 프린시플이 못돼. 왜 그러냐? 지금 200개 나라가 지금 다 참가했어. 지금 과거에 국가는 전장하는 국가는 참가가 못했어요. 한국도 남북 전쟁 때문에 안 되고 중국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 들어가게 됐어. 지금 다. 한 200개가 지금 나라가 들어가 있어. 그런데도 말이야. 그럼 유엔 총회를 하면 같이 발언하고 자기 의견,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하는데 거기서 상임이사국 유엔에서 이긴 나라 영국, 미국, 소련, 중국 그 2차 대전 때 유엔군 이게 이긴 나라거든. 응? 근데 그 나라는 말이요 비토권이 있어. 200개 나라가 옳다고 해도 아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이긴 사람의 이긴 나라의 특권을 인정하는 국제연맹보다는 낫지만 2차 대전, 2차 대전 국제연합의 유엔 헌장도 비민주주의다. 앞으로 그런 게 아닌 다 크고 넓고 보편적이고 우리는 인간의 인권이 평등하다는 거와 사람은 살 권리가 있다. 생의 권리가 있다. 소유권 인정돼야 돼. 지금은 소유 때문에 싸우는 건 공산주의고 인권 때문에 싸우는 건 자유민주주의인데 둘 다 아니고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한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천이 후천이 하는 말도 종래 선비들이 하지 앞으로는 오늘날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천이 바뀌어가는 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이 기억력의 원리는 저건 8수가 끝나 있고 문학계는 9수로 끝냈어. 이게 9이니까 이게 일어나야 열이거든. 열이 내야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 그런 거지 9가지. 지금까지 9수지 10수는 못 써. 김구 선생이지 김십 선생이라고 못해. 9가지 상대세계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절대요. 확 열린 세계. 그렇게 앞으로 열의 세계가 온다는 걸 얘기한 게 이 주역이에요. 이제 그거 얘기는 여기서 할 건 없지만 이 주역에서 승리하게 그 영리가 변천하는 따라서 승리의 이론이 바꿔지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주역과 저기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연구 태극 희생양에 대해서 무기 태극 희생양이라 그랬거든. 주령계. 그럼 무기 태극이면 무기 태극은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진리는 무의 세계인데 형상이 없는 세계인데 어떻게 무기 태극 생양위가 뭐예요? 그 양이라는 걸 보면 양이가 나온다고 했다 그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나? 응?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해석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가? 응?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송사, 도학적
이거 본 사람이 별로 없어. 이 도학에서 쓴 이야기 오는데 여기에 그 도학이라는 의미를 잘 써 있어. 요거는 25사 속에 들어있지만 요거 프린트 해서 하나씩 기본을 가지고 누구의 말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 주영계는 어떻게 말하고, 주영계는 진리 이치를 얘기하고, 자명권은 진리는 이인가, 자명권은 실을 얘기하고, 아까 말한 자명권은 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소왕계는 기가 있지만 거기에 수가 있어.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변해. 계란이 세 주일을 닭이 푹 부시면 병아리가 나와. 오리는 4주일을 알을 푹 부시면 오리가 나와. 사람은 배 쪽에서 280일, 40주여, 꼭 7도수요. 탄생해. 돼지는 105일에 나와. 그것도 15주. 그 전부 7도수로 가는 거야. 화학의 주기율에 7도로 넘어가잖아. 7이요. 이것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커가다가 7째 가서는 일이 곱지 먹은데 그래 7이래. 우리말도.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보면 그 말 속에 무한한 경험 속에 담아놓겠어. 우리가 진리가 담아있어. 그래서 여기에 그 도학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에서 어긋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사해서 참고로 갖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서 태극도설이라는 데서 무극이 태극하면 말이에요. 태극은 어떤 거예요? 무극은 노장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 노장철학이 왜 여기서 올 필요가 있느냐? 육성상이 주자한테 항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극의 개념은 노자가 말하는 무극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지만, 허무의 세계지만, 여기에 무극은 형상이 없지만 진리가 들어있다. 진리가 있는데 형상이 없다 하는 무극이지 아무것도 없다는 베이컨시하다든지 아주 니히텐하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논술을 하는 게 있어요. 무극이 태극이라는. 그 무극이 태극이면 그건 진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진리가 그 무에서 이 진리에서 이라고 기가 아닌 이에서 어떻게 유의 세계가 나오느냐, 무에서 유가 나오느냐, 여기 문제가 많은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율곡같이 아주 논리가 똑 떨어지고 사실에 맞도록 한 게 없어요. 내가 그걸 조금 보여주려고 율곡전설을 가져왔어. 조금 쉬어서 그걸 지금 프린트해서 논아가지고 조금 강의를 하면 아주 그 맹점, 초점을 이렇게 포커스가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조금 쉬어서 하지.